진리의 파편이 하나로 모이다. 자기탐구 5기 첫 수업, 절대계와 현상계에 관한 이야기를 마주한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이 왔다. 이 세상의 실체를 이토록 적나라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니 놀라웠다. 그동안 마음 공부를 하며 숱하게 주워들었던 질문들이 있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몸이 내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세상은 정말 홀로그램일까? 그리고 시공간은 실제하지 않는가?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한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 늘 안개 속을 걷듯 모호하고 불확실했던 그 진리의 파편들이 자기 탐구를 만나는 순간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듯 했다. 그리고 간절히 기다리던 자기 탐구 책이 마침내 세상에 나왔다. 이 책은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명확히 구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자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기제까지 낱낱이 밝혀낸다. 머릿속 관념에만 머물던 진리를 삶의 괴로움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지는 구체적 실천의 길로 이끌어주는 완벽한 지침서가 생긴 것이다. 25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롭게 밝혀내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계는 정말 실제하는 것일까? 2500년 전 부처님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 결코 둘이 아님을 간파하시고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셨다. 당시 부처님께서는 그 시대의 언어와 방편으로 최선의 진리를 전파하셨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다. 고대의 직관적 깨달음을 넘어서 이 시대의 인류가 납득할 수 있는 아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새로운 진리서가 도래할 때가 된 것이다. 사람이 시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필요한 사람을 나타나게 한다. 아마 이 시대가 복성 선생님을 통해서 자기 탐구를 나타나게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간의 파괴, 그리고 세계 전쟁으로 인한 인류의 파괴로 인류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자기 탐구가 마침내 그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나타난 것 같다. 양자역학을 넘어서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밝히다. 현대 물리학은 양자역학으로 이 우주는 관찰되기 전까지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파동의 중첩으로 있다가 관찰되는 순간 입자로 변환되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현대과학은 아직 왜 파동의 중첩 상태로 존재하다가 관찰이 되면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입자가 거리와 상관없이 동시에 나타나는지에 대한 원인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기탐구 책에서는 물사의 법칙을 통해 절대계의 무한이 반드시 변화 그 자체의 중첩 상태를 거쳐야 변화의 유한으로 현상계에 드러남을 밝혔다. 파동이 중첩 상태에서 관찰이 되면 우주의 3법칙으로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입자의 상태가 거리와 상관없이 동시에 결정되는 양자 얽힘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탐구는 과학이 풀지 못한 것을 우주의 원리와 법칙으로 풀어내며 과학계가 맞이할 거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앞으로 자기 탐구가 널리 알려지면 그동안 풀지 못했던 미지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과학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우주의 진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길 기대해 본다.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고 괴로움은 왜 나타나는가? 자기 탐구는 이 세상은 절대계와 현상계로 동시에 존재하며 세상 만물의 의식은 절대계에서 3가능성으로 존재하다가 의식에서 자아가 3법칙으로 주체와 객체의 표상을 만들어내 현상계를 만들고 주체, 객체의 동일시됨으로써 모든 괴로움과 문제들도 함께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런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의식에서 3법칙을 다시 하나로 합일해야만 모든 가능성이 상체가 되어서 비로소 자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기탐구이다. 지금까지 많은 진리서들은 그 합일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다만 알아차림, 내려놓음, 명상, 기도 등의 방법으로 자기도 모르게 합일 과정을 만들어내거나 개념적 이해로 잠시 편안한 상태를 만들기는 했지만 3법칙으로 오히려 자아를 더욱 강화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게 했음을 나의 경험을 통해서도 부정할 수 없다. 모든 괴로움은 내가 만들었으니 그 괴로움을 없애는 것도 나 스스로 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법등명, 자등명이라고 하셨다. 이제 자기탐구라는 진리의 새로운 지침서가 탄생했고 자기탐구라는 진리서를 등불 삼아서
나만 믿고 나아가면 된다. 우주는 가능성이고 세상은 가능성의 표현이다. 자기탐구 책의 첫 문장이다.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는 것이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의식을 생겨나게 하는 근원은 신이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것이다. 인간 역시 가능성으로 잉태되어 죽어도 다시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다만 자연은 삼법칙으로 100% 자신의 가능성을 표현하며 살지만 인간은 삶의 주체를 자아로 살기 때문에 1%의 가능성만을 현실에 드러나고 산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시크릿 유의 자기개발서들은 우주가 가능성의 장이라는 것만은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한 책들은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했다. 바로 자로 상상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고 삼법칙으로 인해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탐구를 통해 삶의 주체를 자아에서 본성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자기탐구는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자기탐구란 오랜 기간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왔다. 언뜻 보면 굉장히 불공평한 세상같이 보이지만 분명 어떠한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공평이 돌아갈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과보라고 말하지만 자기탐구는 더 나아가 이 인연과보가 우주의 원리와 법칙에 의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타남을 설명한다. 자기탐구를 몰랐다면 내 기억과 경험에 의해 자동으로 반응하며 늘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괴로움 속에 살았을 것이다. 이제 자기탐구를 알게 되었다. 더 이상은 기계 같은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모든 것은 내가 만든 것이므로 결과에 책임을 지되 만약 더 나은 결과를 원한다면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자기탐구를 하면 된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떤 진리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된다. 이 부분이 정말 나에게는 가장 자유롭고 해방된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기탐구는 내 인생의 비상식량이자 인생의 동반자 같은 책이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꺼내어서 진리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하고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책이다. 많은 분들이 자기탐구를 만나 자신이 만든 구석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